배터리와 액정, 그 다음에 이 후면 카메라, 이 세 가지가 정품으로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수리를 마무리 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여러분, 4월 달에 나왔던 뉴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이폰 15부터 수리비 저렴해진다, 중고 순정 부품 재활용,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 대상이고요. 부품 주문 시 기기 일렬번호 미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중고 부품을 구입을 해서 이식을 시키면 정품으로 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버려지는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해서 애플이 적용하게 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올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을 정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9월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됐고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조립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 아이폰을 조립할 당시에 배터리와 액정, 그 다음에 이 후면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현재 트루톤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정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센서를 집어넣기는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의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가장 불편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iOS 18의 RC 버전, 여러분 이제 정품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용하는 버전인데요. 이 버전에서 현재 오류가 나고 있는 모든 에러 메시지를 없앨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아이폰 카메라, 배터리, 액정, 이 세 가지가 정품으로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정품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실제로 순정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U 툴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18RC 버전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요. 17.6.1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18RC 버전을 사용을 해서 정품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17.6.1 버전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18 버전이 나오면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현재 보증이 만료됐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품이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펌웨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완전 초기화는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남겨놓고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 완료하겠습니다. 동의. 일단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뭔가 메뉴 모양이 좀 살짝 더 이뻐진 것 같은데요. 자, 일반에서 정보 가보겠습니다. 부품 및 서비스 기록, 수리 마저 하기로 바뀌어 있어요. 보이세요? 수리 마저 하기. 배터리, 후면 유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모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증 만료되면 그대로입니다. 배터리, 아직은 성능 상태를 알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트루톤도 안 되겠죠. 네, 없어요. 자, 정보에 가서 부품 서비스 기록, 재시동 및 수리 마저 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부품이 교체가 됐으니까 이 수리를 마무리 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이 수리된 경우 기기의 부품 및 서비스 기록을 확인하여 수리가 애플 정품 부품 및 보정 절차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판매하거나 선물로 주는 경우 새 소유자도 기기 수리 내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서비스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도난, 분실로 인해서 사용 정지를 걸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안에서 부품을 떼어다가 다른 아이폰 부품에다가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락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시동 및 수리 마저 하기. 자, 과연 배터리, 후면 유리, 액정, 그리고 카메라, 이게 과연 될까요?
자, 수리 지원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네요. 자, 아마도 이 과정이 현재 교체된 부품의 시리얼 넘버를 서버로 업로드하는 과정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연결을 하고요. 현재 구성 상태의 값을 계속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겠죠? 제가 구입한 부품이 문제가 있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후면 유리는 정품, 후면 카메라는 정품,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겠죠. 디스플레이는 이 부품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도 현재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이 부품이 분실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배터리가 작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에서 추출했다라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품은 애플 정품 부품이 아니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액정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경우죠. 뭐 단자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품이 아니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 센서가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는 센서가 있었는데 그 센서랑 이 액정이 한 세트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 우리가 이제 흔히 수화기로 드는 스피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액정과 세트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딱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액정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정품이 맞는데 액정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립해서 갖다 붙인 거니까요. 자, 그래도 뒷판이랑 카메라가 인식이 되는 건 어딥니까? 뭐 이렇게까지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긴 하지만, 자, 한번 끝을 내보겠습니다. 아, 재시동. 좋아요. 재시동.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폰이 모든 부품, 각각 부품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네요. 뭐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제품 자체가 분실 도난폰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건 확실시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을 모두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처음 업데이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이미 이전부터 이 시리얼 값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수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보. 자, 부품 및 서비스 기록에 보면 배터리, 후면 카메라, 수리 마저하기로 나와 있네요. 알 수 없는 부품. 디스플레이가 알 수 없는 부품으로 바뀌었어요. 뭐야 이게? 재시동 및 수리 마저하기.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수리 마저하기 해보겠습니다. 뒷유리도 인식을 한다는 건데, 그럼 뒷유리의 그 무선 충전 모듈도 측정을 한다는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 제발 구성을 완료해줘. 배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배터리가 현재 이슈가 있어서. 뭔가 재시동이 잘 안 되네. 문제가 있네. 자, 재시동을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아래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네요. 제대로 안 되고 바로 그냥 다음으로 가버리네요. 역시 조립 아이폰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솔직히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증 자체가 정상적인 애들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의심은 아까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조정하겠다고 나온 다음부터 그냥 바로 확 넘어가 버리는 증상들. 네,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리 마저하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고장난 스마트폰에서 부품을 띄워올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렇게 정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해당 기기는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카메라 정도라든지 배터리 정도라든지 액정 정도라든지
좀 약간 범위가 좀 적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해당 내용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봤고요. 실제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RC 버전을 이용을 해서 비정품이 정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여러 부품들을 짬뽕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제 스마트폰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실패를 했지만요. 적어도 과거와 다르게 이 부품이 도난인지 분실인지 혹은 정상적인 부품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제 스마트폰에 적용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외 영상을 봤더니 정상으로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